대화 후 이유도 모른 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감정의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걷는 듯한 기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폭발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요? 자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씁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로감과 혼란은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현실입니다. 100여 년 전 심층 심리학자 칼 융은 섬뜩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악당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협하지도 않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거나 동정심 많은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고 현실을 왜곡하며 스스로는 직면할 용기가 없는 내면의 갈등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무의식과 심리적 그림자에 대한 심오한 발견을 바탕으로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위험한 유형의 사람은 무의식적 조종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끊임없이 여러분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빛처럼 여기고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분노, 슬픔, 불안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치 감정적인 구급사처럼 내면의 고통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처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예민하고 깊이 있고 예술적인 사람처럼 보였나요? 삶의 미묘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남들이 간과하는 고통을 감지하는 듯 했나요? 여러분은 그런 예민함에 끌렸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겪는 모든 위기가 어떻게든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하면 상처받고 무언가를 하면 실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칼 융은 우리가 용감하게 직면하지 않는 내면의 상처는 결국 운명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적 조종자에게 그 운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억압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정화하는 대신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쉽지만 더 해로운 방법, 즉 모든 혼란을 당신에게 투영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러한 심리 게임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희생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항상 죄 없는 고통받는 존재이며 바깥 세상, 특히 당신이 가해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정말로 무감각하거나 해로운 존재인지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조종은 노골적인 협박이 아니라 조용하고 서서히 당신을 갉아먹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존감을 앗아가고 현실을 왜곡하며 당신이 시작하지도 않은 심리적 싸움 속으로 당신을 몰아넣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쏟아붓는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만 효과적입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조종의 사슬을 끊고 치유의 책임을 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심리적 위험이 폭력적인 행동이나 폭발적인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완벽함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아차리길 바라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완벽함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항상 완벽한 미소와 흠잡을 데 없는 매너,
그리고 완벽한 자아상을 보여주는 동료나 지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고 언제나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합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이지만 묘하게 숨막히고 가식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감정에 다가갈 수 없고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치밀하게 연습된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진정성, 자발성, 그리고 깊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살아있는 인간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칼 융은 사회적 가면은 인간이 주변 세상에 적응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가면을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가면과 완전히 동일시할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이 자신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와 진솔한 감정을 무의식 속에 깊이 묻어버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함께 살거나 일하는 것의 위험성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도 비슷한 가면을 쓰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성, 불완전함 또는 진정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완벽한 가면극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관계에서 모든 자유와 정직함을 억압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들은 차가움, 거리감 또는 미묘한 판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영혼을 잃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 또한 날마다 활력과 자연스러움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칼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유형의 사람은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온화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절대적인 인내심과 침착함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절대 논쟁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전혀 모르는 듯 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오싹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마치 언제라도 파괴적인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진정한 이해나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극도의 감정 억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어두운 면도, 이기심도, 증오심도 없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칼 융은 평생을 심리적 그림자, 즉 자아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본능, 욕망, 감정을 담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으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독성 물질로 변모하여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려 들게 됩니다. 억압된 그림자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경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타개적인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의도치 않게 당신의 일을 방해하거나 은근한 비꼬는 말을 하거나 수년간 원한을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면 억눌렸던 화산이 격렬하게 폭발하여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끔찍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건강한 사람이란 어두운 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정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십시오. 그 평온한 가면 뒤에는 당신의 평화를 휩쓸어 버릴 심리적 폭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위험한 유형의 사람은 도덕적 통제자입니다. 모든 적이 무기를 들고 있거나 노골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규범, 논리, 규칙, 그리고 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사랑, 책임감 또는 친절을 빌미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바로잡고 조종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나 진지한 태도 뒤에는
여러분을 죄책감과 부족함의 굴레에 가두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항상 틀렸거나 이기적이거나 미성숙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는 핑계로 비판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들의 피드백은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준의 왕좌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의 척도로 삼아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신을 질책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람이 자신의 결점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맞설 용기가 부족할 때 그들은 그러한 불완전함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선택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남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교정 대신 그들은 주변 세상의 결점을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옳고 고귀하고 순수하다는 환상을 강화시켜 줍니다. 도덕적으로 남을 통제하려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일하는 것은 매우 해로운 경험입니다. 당신은 점차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잃어가고 당신의 행동이 그들을 만족시킬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배은망덕하거나 부패했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정당한 욕망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도덕적 기준은 항상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동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덕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단호히 제거해야 할 독성 형태입니다. 심층 심리학 탐구 여정에서 다섯 번째로 위험한 유형의 사람은 무의식적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감정 상태가 불규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변동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은 명랑하고 다정하며 솔직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폭발하거나 갑자기 차가운 침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 무심코 던진 눈길, 혹은 잠깐의 지연조차 격렬한 폭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마치 감정의 지뢰밭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언제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무너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모든 행동을 고려하며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움츠려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예측할 수 없는 과잉 반응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칼 융은 컴플렉스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기억, 감정, 트라우마가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언제든 의식적인 통제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컴플렉스가 발동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재의 현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지연조차도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다는 컴플렉스를 자극하여 마치 당신이 그들의 모든 신뢰를 배신한 것처럼 격렬하게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위험은 변덕스러운 행동과 감정적 중독입니다. 파괴적인 분노 폭발 후 그들은 후회, 다정한, 그리고 그리움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랑과 감정적 폭력이 뒤섞인 이러한 모습은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당신은 그들이 변하기를 끊임없이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컴플렉스를 인지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잠재의식 속의 괴물은 계속해서 깨어나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불안정함이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안고 있는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위험한 유형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흡혈귀입니다. 이는 가장 교활하고 집요하며 잔인한 감정적 고갈 방식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인 공격으로 당신을 몰아세우지는 않지만 병적인 의존 상태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만성적인 피해자, 끊임없이 불행에 시달리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나약한 영혼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며 기댈 곳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까? 한밤중에 몇 시간씩 이어지는 전화 통화를 들어주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조언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부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칼 융은 심층 심리학에서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과 주변 세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흡혈귀는 독성 공생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경계를 완전히 모호하게 만들어 당신을 자신의 정신의 연장선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기생하며 자신의 행복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당신이 물러나거나 거리를 두어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즉시 죄책감을 이용하여 당신을 가두고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이며 잔인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영적 흡혈귀에 덫에 갇히면 존재론적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피로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본래 공감 능력은 그들이 이용하는 약점으로 변질됩니다.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타인의 의존을 키우지 않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성숙함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자신의 영혼 속 생명의 불꽃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행동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협하는 6가지 위험한 유형의 사람들을 분석한 후 이 7번째 요점은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즉 과거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진정한 연민이 나타나는 지점을 제시합니다. 외부 세계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원망의 벽을 쌓거나 스스로를 순진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내면으로 이끌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과거를 돌아보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분노를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 희생자 행세를 했던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무의식적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인식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평화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어둠을 억누르거나 몰아내려는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통합에서 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타인의 비판이나 독이 담긴 투영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칠 힘을 갖지 못합니다. 타인의 조종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폭발이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반항적인 분노를 잠재우고 당신 안에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연민은 나약함이나 헛된 인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한 영혼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만큼 용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조종당하는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적인 공간을 완전히 주무르는 주인이 됩니다. 각성의 변화 과정에서 최종적이고 절정에 달하는 징표는 바로 자신의 영혼의 사명을 깨닫고 온전한 자아를 탄생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조종하는 함정을 극복하며 용감하게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내면의 혼란은 점차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필사적으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심오한 깨달음이 당신이 걸어야 할 진정한 길을 보여줍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재능, 경험, 심지어 과거의 고통과 상처까지도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을 바꾸거나 명성을 가져다 주는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진정한 삶을 고무하는 사람, 조용히 치유를 주는 존재, 혹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전파하며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의 목적지라고 불렀는데,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으며 외부 세계의 어떤 상황에서도 억지로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통제하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영혼의 사명에 부합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주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을 조화롭게 펼쳐 보일 것입니다. 적절한 사람, 적절한 기회, 필요한 자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의 흐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힘과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칭찬이나 비판 또는 타인의 감정적 조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진정한 진실과 본연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의 인도에 용감하게 따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에 귀 기울이며 매 순간 당신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 밝게 빛나도록 하십시오. 영혼을 깨우고 마음의 공간을 다스리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한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료함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조종의 사슬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로 돌아가는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변화의 징후들을 서서히 경험하고 있다면 미소 지으며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이 위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내면의 그림자를 다스리며 사랑의 불꽃을 당신의 길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세요. 이러한 통찰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저와 함께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면의 자유를 향한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